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경찰은 이재명 암살 테러범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그 이유도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 박근혜 때와 비교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20일 저녁 7시경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지지 유세 중 커터칼로 피습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1일 오전 9시 경찰청장이 나와서 사건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범행 동기를 경찰이 아직도 못 밝혀냈다며 참여정부의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불과 14시간밖에 안 됐는데 범행 동기 알아내라고 종용하는 기사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범인은 14년간 감옥에 복역한 전과자라는 사실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후원한 적이 있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범인의 신상, 그 이름이 지충호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의 취재 속도가 빨라지고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테러범 지충호의 주변 인물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범행 보름 전에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2명과 만나서 한나라당을 함께 성토했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최종 범행 동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정치인 암살 또는 피습 사건에서 가장 먼저 알아내야 하는 게 바로 그 범행 동기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그 배후나 공범이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가 먼저 진행되고 관련 취재 정보가 쏟아지고 정보의 옥석이 가려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위 민주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범행 동기 공개 불가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름 공개도 안 돼, 당적 공개도 안 돼, 안 되는 이유 공개도 안 돼.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범인 이름이 김진성이라는 것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공개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을 향해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국민의 알 권리 니네 헌법에 있잖아. 뭐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정당법 때문에 못한다고? 야, 정당법이 헌법 위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언론도 아니라는 얘기고요. 지금 경찰은 검찰 정권의 시녀가 돼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정권만 바뀌면 다 깜빵입니다. 그리고 호칭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그 상해 정도를 봤을 때 피습이라는 단어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초기에 잠깐 피습이라고 하다가 박근혜의 대전은요 라는 선거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 시점부터는 지충호를 테러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재명 암살 테러범을 언론들은 피습범, 급습범, 습격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12구 이태원 참사 때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을 축소, 은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우리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소식입니다.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유가족들은 눈길에서 오체 투지까지 감행했습니다. 당시 여당의 반대로 연말 통과는 무산되었고 민주당은 유가족에게 올해 1월 9일 통과를 약속합니다. 그러는 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특별법의 내용은 약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권이 빠지고 조사 기간도 단축되었으며 조사 개시 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2024년 4월 10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보되었지만 국힘에게 통과시킬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선 이만희 전 국힘 사무총장은 이태원에서 더 숨기는 거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방청석에 있었던 유가족은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43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국힘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국힘에서 유일하게 권은희 의원이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회 앞에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또 국회에서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사 이후 해왔던 행태를 국민의힘은 또 하고 있고 유가족의 상처를 줬다. 참사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윤 대통령은 짓밟지 말길 바란다.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하지만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서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현재 우세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를 수사했던 경찰청의 특수본이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경찰은 이것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은 머리는 두고 꼬리 자르기만 해왔는데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고위급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것을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마저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수사 대상은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서울경찰청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면죄부를 줬고 여기서 서울경찰청에만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위급 그룹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총대를 맨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검찰에서 이리저리 돌리면서 뭉개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검찰이 서울경찰청장을 제대로 기소하고 그가 제대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사람들 159명이 길을 걷다 죽었는데 서울경찰청장과 그 하위 공무원들만 처벌받고 끝났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힘 정부에서는 진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라스뉴스! 현재 현근택 변호사의 언행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자, 이 논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50대 여성 A씨는 성남 지역 예비후보 이석주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연말 술자리에서 이석주와 A씨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너네 부부냐 같이 잤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근택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어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중 이석주는 같이 잤냐는 말을 듣지 못했다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너네 부부냐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A씨의 주장이 맞으면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을 한 것이고 현근택 변호사의 주장이 맞으면 그 A씨가 자신의 상관이자 현근택과 출마 경쟁 상태인 이석주를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됩니다. 자, 이 논란에서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이후에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을 최초 전한 JTBC 보도 태도입니다. 과거 안희정 미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심판을 봐야 할 기자가 이 여성의 편에 서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JTBC 보도의 그 음성을 그대로 텍스트로 푼 기사입니다. 자, 기자가 말합니다. 현 변호사는 이석주와 나란히 앉은 A씨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 부부냐고 묻습니다. 현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분이 비참했습니다. 자, 이것은 A씨가 말한 게 아니라 기자가 말한 겁니다. 마치 CCTV 영상이라도 보는 듯 전지적 시점에서 말했습니다.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물었다고 합니다. 이어갔다고 합니다. 비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주장이구나 하죠. 기자가 이런 식으로 전하면 전해지는 순간 사실로 믿게 됩니다. 제 아무리 현근택 변호사가 당시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지금 JTBC 보도를 본 사람들은 현근택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JTBC 첫 보도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찜찜한 구석은 현 변호사가 A씨한테 그 사과 문자를 보내게 만든 건 바로 이석주였다는 겁니다. A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사과 문자 보내. 기억이 안 나는 현근택은 사과 문자를 보냈고 그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했고
JTBC의 확정적인 이 일보가 나왔던 겁니다. 자,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고 사건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